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대선 여론조사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여론조사 중에 가장 정기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는 NBS 여론조사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은 NBS 여론조사 조사 개요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까먹고 가면 이게 선거법 위반이거든요. 8월 2일부터 8월 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여기 유선도 없고 전화 면접만 지금 이루어진 여론조사인데 응답률은 2.7%고요. 아니 죄송해요. 응답률은 27.1%고요. 다음에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1%란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왜 이렇게 빵 터져요 자꾸. 뿜게 만들려고 몸 개그는 저희 좋아합니다. 나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이거. 응답률이 2%. 정신 차려. 죄송합니다. 오늘은 이기영 대변인의 빵 터지는 모습만 봐도 웃기다. 오늘 그거 남기는 거고요. 꼭 참으세요. 애국가 부르세요. 애국가. 최재형 가족처럼 애국가 사절까지 부르세요. 웃기면. 네. 그 가족 모임 안 가고 싶을 것 같아. 이 여론조사의 대선 후보 적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음 인물 중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작위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거 하나 설명해 드리고 여론조사를 받을 때 랜덤으로 돌아가면요. 이재명 지사가 10번째 있을 수도 있고 이재명 지사가 첫 번째 있을 수도 있는데 10번째 있는 전화를 받은 거야. 이분들이 빡 화가 나가지고 댓글창에 써요. 이재명 맨 마지막에 있더라. 그거는 무작위 랜덤이라는 말씀 드릴게요. 기다리세요. 이재명 나올 때까지. 지지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이재명 28, 윤석열 22, 이낙연 10.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추세겠죠? 네.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나와요.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경선 토론이나 캠프 간에 지금 네거티브 전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 네거티브 전에서 이재명은 지지율이 올랐고요. 이낙연이 떨어졌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꾸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한번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 네거티브가 더 극렬해지면서 끌어내리려고 했는데 오히려 이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 오르고 이낙연 후보가 2% 떨어지면서 무려 18포인트 차이가 나버리는 이거 교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네거티브를 통해서 상대 후보가 이렇게 나쁜 점이 있어요. 이게 안 좋아요. 라고 끌고 가는 쪽이 있습니다. 보통 말할 때 그 내용에 주목하게 됩니다. 정보를 얻은 과정이 옳지 않거나 혹은 거짓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 근데 그걸 극복하고 넘어서고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이 과정에서 알고 보니 그런 문제를 제기했던 후보 자체가 일관성이 오히려 없거나 정권을 풀어가는데 힘이 있었는데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책임을 떠넘기거나 심지어 사과하지 않을 경우 지지율 하락이 늘어나는데요. 중요한 게 처음에 반등세에 있었습니다. 6월 말에. 7월 첫째 주에 가서 둘째 주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14%로. 그러다 주마다 2%포인트씩 떨어진다는 게 상당히 큰 거예요. 1% 끌어올리려면 힘든데 꾸준히 떨어진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 토론이 있거나 다른 거 있었을 때 현명한 사람들이 조금씩 보면서 가만히 있어봐. 근데 저 사람이 힘이 대한민국에서 넘버2로 세웠던 사람이잖아. 정부에서도 일할 수 있고 당에서 최고였는데 왜 이렇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주지 못하면 이런 게 나타납니다. 근데 답을 주는 대신 네거티브에 올인한 모습이에요. 후보도 나서고 자기도 나서고. 맞습니다. 심지어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토론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나왔기 때문에 이 수요일에 있었던 토론에선 자기 지지자에 대한 분석도 다르고 무엇보다 민주당 후보답지 않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떨어질지 모르겠다. 저는 이렇게 되면 두 자릿수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좀 합니다. 지금 7월 2주에 14를 찍은 게 이낙연 후보의 피크점인데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오르지를 못하고 14, 12, 10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다음 주는 아마 또 한 자릿수로 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2%씩 떨어지는 거는요. 요즘 같은데 큰 실수를 하지 않는 건 그 유권자들이나 정말 정보를 보는 사람들이 돌아설 만큼 마음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에 대한 뭐 정과 사범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네거티브들이 사실상 아예 안 먹혔고 오히려 어떤 구조로 이걸 해석해야 되냐면
될 사람 미루자 분위기적으로 지금 양강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 시점이 들어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네거티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지사 쪽에서는 제가 이제 캠프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아무 네거티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 네거티브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 쪽에서 봤을 때는 한마디로 후보는 방송에 나와서 네거티브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그 캠프에 있는 다른 분들은 오히려 정말 악의적인 네거티브를 계속 했거든요. 거기에 그 전문가들이 네, 제법 그러다가 있잖아요. 지금 뭐 백제 발언도 앞뒤 문맥을 보니까 호남 불가론이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국민들께서 많이 이해를 하셨던 부분인 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다음 주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그 NI 쪽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겠다라고 분석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제 또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가 범죄 경력서를 아예 가지고 갔어요. 근데 네. 그 한마디로 음주운전이 2004년도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꾸 이낙연 지사 쪽에서는 음주운전 경력이 2005년도도 있고 4년도도 있으니까 100만 원 이상은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 이하짜리가 좀 있는 것은 아니냐. 한번 그거를 밝혀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그 전날에 김두관 후보가 우리 서로 범죄 경력서 다 뭐 이렇게 어려운 일 아니니까 다 이렇게 공개하자라고 했습니다. 3일 날하고 4일 날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 그거를 가지고 갔어요. 한마디로 거기에 그 있던 후보들은 모두 다 알았습니다. 1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고 한 번이 있었고 이하는 없었구나라고 알았는데 오늘 아침 방송에 이낙연 후보님이 방송에 나와서 분명히 그거를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방송을 하셨거든요. 경기를 비우죠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 같으면 국민들이 모르실 수 있으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예. 아니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시다 보면은 지지율이 좀 더 떨어지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합니다. 올해 들어서요 이 MBS 여론조사 기준으로 이 네거티브가 이렇게 막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 이재명 지사가 본인 최고점 찍었어요. 28%가 최고점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3%가 올랐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고요. 저거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이낙연 후보가 더 올라가길 바라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올라가려고 하는 방법이 있어서 차라리 저 정도 갖고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될 일은 없을 것 같아 라고 그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냐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올라가는 게 그전까지 민주당 후보 가운데서 왠지 이재명이 좀 가볍고 내지는 거칠고 대통령감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소위 먹물들이죠. 저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유도 없고 비슷한 또래들은 네. 그런 게 있었고 이낙연 같은 스타일을 좋아했다면 이낙연 대표 실수한 게 지난 수요일 토론에서 나왔던 게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여차직하게 되면은 윤석열 찍을 거라고 하는데 이거 말려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면 안 된다. 민주당 후보 찍어야 된다고 얘기해달라. 그러면 보통 원래 민주당 후보는 그럼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하고 조사가 잘못됐거나 그럴 겁니다. 라는 말하는 대신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다 민주당이라고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처음에 윤석열 쪽에 있다 넘어온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죠. 이게 욕먹는 거지. 이런 그래서요 게. 이번 여론조사에서 전체 샘플이 1,003명이거든요.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314명이야. 무당층도 훨씬 많으니까 이재명 지사 지지가 53, 이낙연 지지가 23이에요. 그 대부분 다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가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이거 예. 아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데 다음 보실 것은 지금 MBS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문항이에요. 당선 가능성 묻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거 물을 때가 굉장히 됐죠. 중요하거든요. 그럼요. 선거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선생님 지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선거 분위기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내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될 걸로 보십니까? 그랬더니 이재명 32, 윤석열 28, 이낙연 8. 더 쪼그라들죠 이게. 이재명 지지율이 28이었고 이낙연 지지율은 10이었는데 당선 가능성에서는 이재명이 더 올라가고 이낙연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게 예를 들어서요. 내가 보수 지지자인데 대통령은 이재명이 될 거야 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선거 끝난 거예요. 그럼요.
이게 예전에는 돈 많이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국정원이나 권력기관에서 유명한 도사님이나 선녀님 찾아가고 다음 누가 될까요 하는 거 물어보는 대신에 이젠 여론조사를 통해서 응답률이 높다는 게 3,000명 이상의 응답을 해서 그중에 1,000명이 넘게 표본이 나왔고 이분들이 자기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지지하시는 건 알겠고요. 근데 대통령은 누구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한 거에 의미 있는 숫자 30%가 넘는 거는 옆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후보가 하나하나씩 나온 게 아니라 여러 다 두고 네 생각을 물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30%가 넘는 후보가 나왔다. 이건 대세로 내고 푸나님 말씀하신 모이는 거지 이제. 또 전 하나가 또 사람한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지율이 현실적으로 낮은 걸 알지만 객관화 자기를 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지금 1%짜리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될 허경영.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확증 편향 같은 건데 네. 이재명 저 나쁜 후보야.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이낙연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이낙연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 일부는 이탈해버리는 거죠. 충성도가 높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악역을 해서 역선택으로 이낙연을 밀어주는 쪽들도 있다면 그것도 사실 티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후보로 대놓고 지지하는 쪽으로 옮겨가다 보면 이 양강으로 나눠지는 건 이유가 있습니다. 진영별로. 이낙연 후보는 지금 우리 쪽 포지션에서 반대쪽에 이야기를 하고 무엇보다 태도 자체 나오는 논란이 정중하고 예의가 바르겠는데 알맹이가 없는 부분들이 실망으로 되면서 자,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 도표 한번 봐요. 추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게 진보 진영 후보 중에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를 지금 4주 연속 놔뒀잖아요. 지금 네거티브 시기였단 말이죠. 지난주가 33, 33, 33 하던 그 진보 진영 후보에 대한 지지가 이재명이 36으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물어보는 거냐면 당신이 성향이 진보냐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먼저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이낙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거티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죠. 18에서 16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으로 모이고 있는 시기예요. 저는 태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낙연 후보가 뭐 품격이 있는 태도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그쪽 캠프에서 들었던 얘기는 좀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뭐 기자가 질문을 하거나 앵커가 질문하면 뭐 그것도 이해를 못하냐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불만이 좀 있었던 거고. 근데 그렇게 불만이 있었다는 것은 그렇게 느끼는 주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 지사도 저도 예전에 성남시장일 때는 좀 품격이 없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잠깐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것도 있었고 손동작 제스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리고 고개도 막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아 그러냐고 끄덕끄덕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속마음이 그대로 좀 드러나는 부분이 그치, 단점이 있었거든요. 아니죠.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에 방송 출연을 하는 걸 보면은 우선 가장 중요했던 손가락 이렇게 움직였던 부분 또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다 그게 없어졌는데 온몸에 힘주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서 있으려면 그 대통령 자세로 서 있는 교육부터 시키거든요. 모델들이 뭐 잘 걷는 거 할 때 어떻게 저렇게 걷지 않는데 그게 되게 힘들다 그러는데 딱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그게 노력해야 바뀌는 자, 거거든요. 캠프 내에서 이것만 알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캠프 내에서 아주 밑에 자원봉사하는 청년들까지도 이런 부분을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그 부분을 본인이 보고 거기서 고맙다라는 댓글을 달아주고 그리고 나서 2주 만에 그걸 다 고쳤다는 점은 아, 이 사람은 이것도 한마디로 10년, 몇십 년을 가지고 있던 본인의 습관까지 고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좀 희망을 걸어도 되겠다라고 예. 하면서 캠프 분위기는 훨씬 더 지금 좋아지고 네, 있습니다. 윤석열 씨는 못 고치는 거. 적발. 0.1 그건 그 언제 줄어들어? 건강상으로 조금 자,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시간이 많은 게 아니에요. 이재명을 이기려고 하는 다른 후보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재명으로 모이고 있다는 게 여론조사로 지금 추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진보층에서는 이재명 48, 이낙연 19,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재명 51, 이낙연 26이니까 오히려 진보 블록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 봤을 때 이재명이 후보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과반을 넘어가니까 이게 만약에 지금 180만 명 되는 선거인단이 그대로 여론조사로 작동을 한다면 결선 투표가 없을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맞습니다. 예. 모이기 시작하고 결선 투표가 있으면 오히려 더 크게 이긴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결선 투표로 안 갈지 모른다, 안 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전부터 주장을 했는데 그 이유가 하나인 게요. 민주당에서는 시민들이 상당히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몰라 결과는 어떻게 될까 난 내 맘대로 찍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러다 어떻게 되겠다고 전략적인 투표들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아쉽게 다음 자리로 넘어가는 후보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저는 이미 전략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재명에게 나왔던 요구는 거칠어라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이다라는 얘기지 투박하더라도 세게 받을 건 받아라. 왜 참냐? 이런 척이었었고. 근데 요번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정확하게 따질 거 아닌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원래 앞에서 오케이 그래요 다 이해하고 돌아서서 카메라 켜주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들 구태 정치인들이 그랬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거. 이재명 후보가 전에는 가볍게 움직였다면 이젠 정말로 대통령감이 될 수 있게 표현하는 네. 것들이 나오니까 되게 재밌는 거죠. 지금 이렇게도 바뀔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참고사항은 아닌데 한번 잠깐만 언급만 할게요.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는 윤석열 26, 홍준표 12, 유승민 9인데요. 이것도 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게 윤석열이 보수 진영의 자리 뿌리를 못 내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이재명은 지금 이 진보 진영 접합도가 36%인데 윤석열이 26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내 식구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의미도 분명히 됩니다. 이미 씹기 시작했어요. 음. 그 원희룡은 제주도시사 팽개치고 나왔잖아요. 근데 7월 2일 날 윤석열은 저녁에 밥 먹을 때는 덧셈 정치하고 잘해보자 해놓고 지금 출마하니까 이 검찰총장이 바로 나온 거는 국가적 불행이다 이러고 때리기 시작했고요. 유승민 같은 경우는 자기도 이 양반은 낡은 보수다라고 얘기해요. 정말 보기 드문 네. 거니까. 홍준표 형은 아직은 좀 조용히 계신데 센 한 방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26%가 나왔는데 저는 지금까지 윤석열이 보여준 거에 비해서는 지지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내부 경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진행이 되면 토론회가 또 여러 번 나오는데 그때 아마 지지율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더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제는 이제 경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시기가 10월 10일이에요, 민주당 같으면.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여론조사 중에 하나가 경쟁력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MBS 여론조사는 전화 면접 100%예요. 무선 전화로. 그러니까 다른 그 응답률 3%짜리 여론조사랑 다를 수 있어요. 감안하시고 보시되, 다만 응답률은 우리나라 제일 높은 여론조사라는 말씀드리고, 양자 대결 가겠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여러분들이 보시는 포에 이 이재명 앞에 그 전주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7월 첫 주, 셋째 주, 8월 1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라서 맨 뒤에 이번 주를 보시려면 맨 뒤에만 보시면 돼요. 이재명과 윤석열이 붙었을 때 42대 35. 한 7포인트 앞서죠? 네. 그럼 이거를 그 연령별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명하고 윤석열이 붙었을 때 18세에서 29세는 35대 25, 30대 53대 20, 40대 61대 22, 50대 40, 그리고 60세 이상은 윤석열이 이기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박빙이긴 하지만 이기고 있습니다. 38대 37, 인천 경기 49대 30, 다음에 충청 38대 37, 광주 전라 65대 6, 대구 경북 23대 59, 부울경 37대 42, 다음에 강원 제주 37대 42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셨죠? 그러면 이낙연 후보로 갈게요. 이낙연 대 윤석열. 지금 현재 34대 37, 이낙연 34, 윤석열 대 37. 요거 지역별, 성별 가보겠습니다. 이낙연 18세에서 29세까지 윤석열한테 져요. 25대 26. 30대 46대 21로 이겨요. 40대 46대 28로 이겨요. 근데 50대 60대 70대 50대가 돌아섭니다. 이낙연이 나오면. 37대 45, 60대 26대 54, 70대 이상 21대 55. 그러니까 그 10대하고 20대 그리고 50대에서 이낙연 후보가 나오면 져요.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캐스팅 보터가 50대거든요. 맞습니다. 다음에 지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서울 31대 35 집니다. 인천 경기 37대 36 박빙. 세종 충청도 33대 39 집니다.
광주 전라 64대 9 2위고요. 대구 경북 13대 64. 야. 부울경 30대 42. 강원 제주 23대 38. 그러니까 이런 여론조사만 보면 경쟁력이 이낙연 후보가 엄청 떨어지는 거죠. 이재명 후보가요. 지금 아까 윤석열하고 했을 때 38대 37이었나 약간 조금 이기는 거였었나요? 그런데 좀 홍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뭐 충청 대망론이라고 해서 지금 기사를 보면은 윤석열 후보에 대한 기사가 좀 상당히 많은데 지지 기반이 그렇죠. 이재명 지사가 충청의 사위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홍보가 좀 많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본인께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좀 부끄럽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명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충청의 사위입니다. 말씀드린 사이에 안녕하세요. 시사문화평론가 김성수입니다. 누구세요? 김성수입니다.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처음 보시는 분이. 죄송합니다. 아저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 살 더 나이 드셨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자, 성수 형 생일 축하할게요. 오늘 생일 축하. 반갑습니다. 예, 김성수 오늘 생일이었습니다. 아침에 미역국도 드시고. 예, 미역국도. 예. 이야, 토나의 휘파람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예, 생일 축하해 주시고. 예. 저희 MBS 여론조사 얘기하는 거 폴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선거는 이슈 인물 구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대선 후보가 가려면 특정 지역의 지지도 중요하고 세대별 지지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념 성향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이 분석표를 보다 보면 저희가 이걸 왜 매주 해주고 있지 하는데 연령별로 어느 층에서 집중 지지를 하거나 거부를 하느냐. 그리고 지역에서 어느 특정 지역,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지금 광주 전라에서 만약에 윤석열과 붙으면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죠. 근데 충청은 이렇게 따지면 윤석열 쪽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완전히 지금 이재명 지사가 뺏어갈 수도 있게끔 된 게 돼버리니까 충청 분들이 또 누가 현명하게 충청의 움직이는 거예요. 윤석열 몫이래요? 아니, 이낙연하고 그러니까 따지면 그렇게 돼요. 충청 대망론 때문에 그런 본인이 건데 그렇게 실제 됐었던 이재명이 거고. 출마를 하면 바뀌는 거지. 윤석열을 이겨요. 충청도에서. 그러니까. 아까 그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재명 대 윤석열. 그 서울도 일단 이 박빙이긴 한데 예. 서울에서 이낙연은 윤석열한테 지고요. 예.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이겨요. 서울이. 그렇죠. 참. 그리고 아니, 10대, 20대, 50대를 이재명이 이기고 있다면 이번에 세대별로 70대도 이겼던데? 아니. 70대에서 MBS 맞대결 됐을 때 MBS에서 이재명이 이겼어요. 뭘 그 우기고 그러세요. 아, 지금 좀 전에 봤는데 그래요? 이재명 방송하고다가 지금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네? 내가 그럼 뭘 본 거지? 자, 그럼 벌칙으로 아기상을 시작. 아기 상어 뚜르르뚜르 귀여운 뚜르르뚜르 바닷속 뚜르르뚜르 아기 상어 엄마 상어 뚜르르뚜르 어여쁜 뚜르르뚜르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엄마 상어는 이제 이경 선생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안 받으셔가지고 아니 이경 씨는 다음 주에 말 아니, 연습하고 아까 있었어요. 말소리도 못했어. 아직 부끄러워. 말소리를 샤이야, 샤이. 이런 게 안 되는 거. 예 그리고 오늘 새로운 거 알았어. 어떤 거요? 이경 씨는 주로 쩍벌 이런 얘기하면서 굉장히 뻗쳐가지고 말을 다리가 못해요. 180도 뭐 요가 윤석열 이러고 얘기하면 웃음을 못 참아. 자, 그런 게 재밌어요? 여론조사는요,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하는데, 예. 그, 여론조사 이제 보신 총평 한번 볼게요. 제 결론은, 네거티브 안 먹힌다와, 네거티브 하는 척은 필연 척으로 진다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돈 쓰지 마세요. 근데 얼마나 이런 것도 돈이 있다고, 나가는 이런 거예요? 것도 있다고. 우리 진영하고 저쪽 진영이 붙었을 때도, 주 공격 포인트가 네거티브면 진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거티브는 양념이어야 돼요.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떤 방식으로 끌어갈 건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선거가 굉장히 독특하게 되는 건 정치 문법을 깡그리 무시하고 이 문법이라는 게 허례허식처럼 일부러 지켜야만 되는 틀이 아니에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냥 사람들이 얘기는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던 양념에 불과했던 네거티브 요소 줄리라는 이름을 자기 스스로 언급해서 물리로 끌어올렸고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이라고 없이 1일 1망원을 던지는 야당 후보가 지금 지지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판은요. 요번은 어쩌면 진짜 네거티브가 하면 할수록 더 떨어지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눈여겨보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선거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하나 더요. 이게 지금 이재명 윤석열 양자 대결 지역별 연령별 그거 그 표 한 번 더 보여줄래요?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면은 이념 성향별의 중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네. 중도는 누구를 지지할 것이냐. 중도. 여기서 이재명이 중도에서 이낙연을 근소하게 나마 이깁니다. 41대 37.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볼 포인트고, 자, 그러면은 이낙연 대 윤석열 한번 그 표 찾아서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낙연 중도에서 32, 윤석열 37 지잖아요. 예. 중도에 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제가 그 분석은 아마 역대로 남을 레전드라고 생각해요. 중도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맞아요. 그 중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부끄러워서 자기 표현 못하는 샤이 보수가 하나 있고 개혁에 반응하는 개혁 보수가 있단 말이야. 개혁 중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 개혁 중도들을 끌어오는 게 진짜 중도를 끌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부끄러워가지고 저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지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윤석열 지지하는 건 사실은 중도가 아닌 거죠. 당연하죠. 어. 아까 뭐 네거티브가 먹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만약에 새로운 이슈의 네거티브였으면 또 어떻게 판이 흔들렸을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낙연 후보 측에서 이재명 후보한테 네거티브 했던 부분이 지금까지 이미 몇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이미 다 검증이 끝난 부분을 다시 꺼냈기 때문이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진짜 허황된 거는 이번에 또 김부선은 거짓말을 했다는 게 또 밝혀졌어요. 어?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야. 18조 내놔야 되는데 왜 그걸 아직까지도 기자들이 그걸 갖다가 실어주고 그러는지 난 이해가 안 돼 진짜. 18조가 아니지 않을까요? 어? 18조가 아니고 뭐야? 여기까지 합시다. 아, 받침을 빼먹은 게 아닐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